지난주에서도 저희가 응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경률 위원이 마포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정천에 잡을 수 있겠다. 정천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경률밖에 없다라고 많은 기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김경률 위원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걸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파우치 문제가 묻힌 상태였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종편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오바다라는 그런 기류도 있었고 예. 파우치에 파자도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론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 있는 패널들 같은 경우도 이거 봐봐라 한동훈이 임명한 그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꺼진 불씨 완벽하게 지금 물까지 우리가 다 들이부었던 그 불씨 이재명의 헬기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연달아 가지고 터지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그 꺼진 불씨가 다시 커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활용 정점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JTBC의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라고 하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했던 발언이 첫 발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놀랍게도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이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했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루이 16세랑 같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에다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그리고 사치 이런 것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야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을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 김경률 위원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한 것처럼 지금 정리가 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관석 같은 경우는 사퇴 요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우리가 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긴 그었고요. 그래서 김경률 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밖에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게 일단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이게 몰카 공작이잖아. 그래서 네. 언론사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만 주장하고 그냥 걔네들 말에만 조금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비대위원이 얘기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도 이제 이게 빗장에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죠. 막 네. 보도가 나오고 난 처음에 이제 이 인간이 그 SBS 김태형 거기 나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를 먼저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한 위원장이 좀 그냥 단속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았던 게 좀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뭐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마포를 나가기 전까지는 네.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포를 나가서 우리 되게 같이 좋아했잖아. 그렇죠.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우리 그때 S채널 A에서 그랬잖아. 그쵸. 그때 보고 좋아했고 이제 뭔가 이제 총선 압승하겠다 뭐 이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불과 목금토일 4일 사이에 네. 너무 분위기가 처참해졌고 지난 주말은 진짜 악몽이었어요. 악몽.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디올백이 이게 일이 너무 커져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김건희 위원을 말을 못하 지금은 이미 말을 못하게 하기가 글렀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영부인 언급했다고 뭐 김경률 뭐 팽당하나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나름대로 고심한 게 이제 뭐 지난 뭐 토요일 날 발표했던 게 그게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같은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빌미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게 다 이제 경률 때문이다.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저랑 좀 친분이 있지만 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그러지 좌파에서 지금 좌파 언론들이 비대위원들을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물론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뭐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뭐 김혜지 의원도 공격 안 하고 있지만 네네. 민경우 저기 박은식 둘을 네.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왜 김경률을 안 건드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노린 게 있었나 생각도 들고 그냥 지금 결국 이제 이 꼴이 났어. 교수님 말씀대로 김경률 위원이 사실 비대위원 되고 난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과 그다음에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빗장을 좀 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수단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유독 김경률 지금 위원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의 어떤 그 비판이나 이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건 거죠. 아까 이제 교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파우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리 진짜 뭐 민주당에 기생하는 언론사라고 할지라도 공영방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대위원 입에서 나와버리니까 그냥 인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김경률 위원이 지적했다. 이런 식의 형태로 계속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이재명의 헬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묻혔단 말이에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다시 꺼내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이제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 손까지 같이 치켜 올려줬던 그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김건희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도 막 신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특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언론에 크게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네. 그 김태현 이후 SBS 그때 한 게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김건율은 건드리면 그냥 말이 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좌파 언론 비슷한 사람들만 그냥 인터뷰하니까 그쵸. 그냥 전부 다 뭐 그래서 뭐 기사거리 다 던져주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진짜 뭐 사퇴라도 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또 역풍이에요. 이것 봐봐라, 뭐 한동훈 네,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렇게 네.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이 또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진짜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 나라 위에 뭐 중전마만 버려라 이런 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리 한겨레는 영린 김건희 건드렸다 한동훈도 교체 위기 이런 식의 기사를 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뭘 그때 비판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다시 지금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빗장을 열어버리니까 남은 80일 동안 계속 또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받으라고 하고 야, 한동훈 위원장까지 잘라낼 거냐? 뭐 김경률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아유 참 진짜 그러니까 왜 도대체 두수 세수 앞을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그거밖에 못 보는지 참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더 어이없는 거는 네. 그때 이렇게 앙뚜아네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 비대위원쯤 되는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원쯤 되는 사람이 이 말 하려면 영상 좀 보고 진상을 좀 파악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냥 시중에서 들은 얘기 그냥 갖다 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그 진짜 그거는 진실을 알면 또 그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맨날 민주당 패미들이 진짜 웃긴 게 저는 앙뚜아네트의 진실을 패미들한테 배웠어. 나 좌파 시절에 패미들이 나한테 야 미나 앙뚜아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앙뚜아네트는 정말 뭐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성원에 텃밭을 가꾸고 감자를 심던 사람이야.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다른 이제 뭐 귀부인이 그 국왕에 시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국왕 몰래 왕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 중간에 가로챈 사건이거든. 왕비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단두대 오를 때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 없다라고 맞아요. 하고 갔어.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용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유한 거는 저는 정말 너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앙뚜아네트 그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네.
그래서 교수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애당초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녀 재판의 희생자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사치나 그리고 이제 뭐 했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왜곡됐다라고 빵 하는 대신 케이크 먹자고 케이크 뭐 하는 달라 거. 뭐 이런 얘기도 왜곡됐다라는 지적도 많고. 그거는 그 사람 왕비 되기 한참 전에 이제 그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루소가 썼나 그딴 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거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단지 이렇게 마녀 사냥했던 이유는 음. 그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시집 온 왕비고 그리고 적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거의 뭐 맞아요. 2021년에 했던 줄리 논쟁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이렇게 집요하게 저는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말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영부인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이렇게 한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작까지 하는가? 요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진짜 잔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저는 세계에서 제일 잔인하다고 봅니다. 진짜 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당시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같은 그런 미치광이가 필두가 돼가지고 무조건 루이 16세나 앙뚜아네트나 반드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해야지만 혁명이 완수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도 있는 걸로 둔갑시키고 있었던 것은 없던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렇게 마녀 희생을 당했던 사람이 앙뚜아네트인데 사실상 그 앙뚜아네트가 걸었던 길을 김건희 여사가 좀 비슷하게 걷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뭐 좌파 기자랑 숱하게 전화를 한 그것도 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그냥 줄리 의혹을 계속 그냥 집요하게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사가 그 그냥 거의 유폐된 상태로 그냥 집안에서 그렇죠. 쓰러져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그거 보고 그냥 출마하지 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냥 유폐돼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그 좌파 기자가 접근해서 이것도 저열한 공작이잖아. 그럼요. 좌파 기자가 네.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거기다 답답한 마음을 막 이제 뱉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7시간 녹취록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신중하지 못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7시간 통화가 물론 공작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도 통해서 삶의 의욕을 난 가졌다고 봅니다. 진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전 이게 되게 근데 전부 다 이게 좌파들만 이렇게 했고 우리 보수 중에 누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위험하다고만 했지. 그렇죠. 김건희 여사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냐고. 아무도 안 가졌고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왜 접근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너 저기 줄리 의혹 같은 거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라고 하면서 너 진짜 또 영부인 되니까 더 외롭잖아. 그렇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계속 만나달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10번을 만나달라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백 주고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고 진짜 집요하게 그 백 들어달라고 막 한번 요구까지 하고 근데 그렇죠. 안 안 들었죠. 들었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봐봐 안 들었잖아. 안 들었고 쓰지도 않았고 바로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보냈죠. 사실 그거는 여사님이 좀 있는 집 사람이었고 여사님이 쓸만한 그런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디올백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한테는 명품이지. 뭐 이런 말을 해봤자 뭐 소용도 없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막 자기의 사치품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받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리고 여사님은 소상공인권 이제 자꾸 이용해서 뭔가 팔아 도움이 되려고.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부인이 뭐 하나 딱 들면 그게 또 화제가 되고 팔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진짜 소상공인 돕기 이런 쪽으로 그냥 계속 여사님을 우리가 이용했어도 저는 우리나라에 훨씬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세상은 그걸 가만히 안 보고 그냥 뭐 사진만 찍히면 무조건 나댄다고 난리치고 좌파들 그래서 결국 뭐 총선 이기면 이렇게 총선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진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딱 그게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가 당했던 마녀 재판이에요. 맞습니다. 뭐만 하든지 간에 앙뚜아네트가 시민들한테 빵 하나 주려고 해도 저거 이미지 파리하는 것이다라고 욕먹고 예, 맞아요. 무슨 뭐 옷만 입어도 왜 이렇게 사치 부리냐고 욕먹고 그 이제 모든 마녀 재판의 가장 이제 귀결점이었던 게 빵이 없으면 그냥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게 앙뚜아네트한테 들어갔고 그 결과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근친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김경길도 그 얘기를 했고요. 난 근데 너무 이것도 좀
너무 토가 나와서 진짜. 어.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아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 다 그런 얘기가 왜 도대체 이거를 비판하는데 프랑스 필요한 거예요? 좌파들이요. 네.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 앙투아네트를 마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루이 16세 당시에 근데 왜 프랑스 재정이 파탄 났냐? 14세, 15세가 워낙 빚더미 문제 그렇죠. 문제는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걸 갖고 마치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 책임이라 하고 심지어 보수 중에서도 그냥 계속 김건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조를 하니까 여사님은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좌우가 대립하면은 진짜. 최소한 이쪽은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심지어 뭐 조중동이 열심히 돕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수 중에서도 너무너무 까는 사람 많고 저는 여사님 있잖아요. 나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그냥 때려치자고 대통령한테 얘기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만두고 그냥 퇴임하자. 자기 편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글자 네. 그대로. 예, 보수 내에서도 우리들끼리 무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지금 또 뭐 텐선비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앉아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과했네. 그럼 특검하자. 이러지 않겠어요 또. 맞습니다. 사과했으니까 인정한 거 아니냐. 특검하자 이래가지고 네. 총선 전까지 얼마나 그걸 해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진짜 진상을 뭐 소상히 밝히라는 얘기도 이제 김경률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상을 다 소상히 말하면 이제 뭐 소위 뭐 텐선비들이 말하는 그 중도층 있잖아. 중도층이 진상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어. 여기 국힘 찍을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남는 거는요 디올백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소상하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거는 그냥 디올백 얘기하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얘기하지 마 이런 책이 왜 나왔겠어요. 그냥 코끼리 얘기하는 순간 다 코끼리만 보니까 디올백 그래 다 이렇게 말해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직 디올백 하나만, 디올백을 받았다 요거만 그럼요. 들으려고 네. 하고, 그리고 댓글 공작하고 민주당이 계속 떠들면 그냥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을 부정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명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한테 봐왔던 모습인데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도대체 이게 아는 건지 알면서 이런 것인지 김경률 위원이 완전히 돗자리를 깔아주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22일이었죠.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과 관련된 파우치 이거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것은 TK의 시각이다.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20일에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발언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 지금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라고 한 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으로 사실상 매수를 해가지고 가족의 아픈 상처까지도 건드려 가면서 무슨 뭐 북한과 관련된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 목사라는 인간을 불러다 와가지고 시계 같은 거 채워가지고 몰래 그거를 촬영하는 거 그거 도대체 뭐 정치적인 게 뭐가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싸구려 그냥 공작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TK의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전에 김경률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 뭔 진상이 더 필요합니까? 다 밝혀졌는데 누가 그거를 그렇게 카메라를 꼈는지 누가 도대체 그렇게 돈을 제공했는지 다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또 22일 날 오늘이죠. 20일 날도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과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화면을 봤었을 때 계속 이제 웃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나도 됐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웃으면서 지금 얘기할 상황인지 지금 네, 지금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보수 지지자들이 다 지금 비탄에 빠져 있는데 불 다 질러놓은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심각성을 아는지 정말 쟤도 너무하고요. 이제 건물 다 탔는데 어떡하니? 어떡하냐고. 진짜 경유라, 이게 건물 다 탔다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딱 지난주 수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수목까지만 하더라도 기대심을 갖고 이재명이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지지율 크로스까지 되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 나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기뻤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하고 있었고 심지어 김경률 위원이 마포에 나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냐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의 정치로서 저렇게 이제 정청래를 잡구나라고 얼마나 저희가 응원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해가지고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지금 뭐 자극적인 멘트를 쓰면서 오늘도 사과할 때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거 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돼가지고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경률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민단체 때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김경률 위원은 시민단체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인이면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뭐 어떻게 총선에 이기려면 우리가 뭘 어떤 걸 이슈를 삼아야 되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이 사람은 디올백을 이제 총선 이슈로 삼았어요.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고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참 깝깝합니다 진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인 사람이 사실상 이준석의 갈비 신당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지금 김경률 입에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응원하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권을 잡겠다라고 나갈 때 참 진짜 괘씸하다라는 말 말고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예.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TK 같은 데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경률 데려온 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경률 이럴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죠. 몰랐지, 진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위법한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올 파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률 위원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할 때도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관련돼 가지고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던 거예요. 그 YTN 예. 돌발 영상 그거 보면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얘기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문에 나타나니까 눈치 보는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사퇴하고 얘기하지 그랬냐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사퇴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걸 그냥 개판이 됐어요, 예, 진짜로. 이걸 어떻게 예. 이거 풀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전 이래요. 저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주세요. 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경률 위원이 또 사퇴를 해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사가 또 도배가 될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니까 사퇴 당한 거 아니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쫓겨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올 게 뻔하다 보니까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역시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네.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소신, 자기에 대한 그런 거를 과도하게 이제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 소신에 어긋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순수 혈통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조국 사태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그 조국을 옹호하던 그 참여연대하고 지금 디올백하고 이게 저울을 딱 달았을 때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이만한 일로 어디 뭐 뛰어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사기 피해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거 갖고 사기 피해자가 뭔 말인지 알죠? 네, 알죠. 사기 피해자한테 사과를 요구할 정도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정천에 찍는다 이런 말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사는 곳도 마포에 산 적도 없으신 분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투표권 있나 모르겠네. 이번에 이사 왔나? 마포로 이사 아직 왔나? 이사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강남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 뭐 이렇게 또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부인이 뭐 김어준 뉴스공장 듣던 분이다 이런 거 갖고 뭐 따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경률이 형님이 저는 이렇게 그 자유 애국의 품으로 돌아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거기서 지금 이 와중에 내 부인은 정청래 찍을 거다. 이런 말은 대체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죠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유머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실제로 웃긴 뭐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자기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돋보이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경률 위원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기한테 취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네. 모습에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멘트가 기사로 이제 쏟아져 나오고 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제 그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진짜 저희가 지금 김경률 위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뭐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심경은 진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심경인데 또 사퇴하면 어떤 또 프레임이 씌워질지가 또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왜 이런 지경을 만들었는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이거를 지금 접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매듭을 짓는다면 앞으로는 정말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